2025년 2월 15일 CNN 비즈니스 뉴스. 테슬라가 중국발 공급망 대란으로 사상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중국산 배터리 수입 제재 조치로 인해 테슬라 생산량의 60% 이상을 담당하던 핵심 부품 공급이 전면 중단된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명의 테슬라 임원이 어떻게 자신의 편견을 깨뜨리고 회사를 구했는지에 대한 실화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정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트 워커입니다. 그 뉴스를 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본사 회의실에서 긴급 경영진 회의가 열렸던 그날 말입니다. 2025년 1월 둘째 주였습니다. 제가 테슬라 글로벌 공급망 책임자로 일한 지 벌써 3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겪어봤지만 그날만큼 절망적이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중국의 두 대형 배터리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던 리튬이온 배터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회의실에 들어오자마자 던진 첫 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케이트,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현재 재고로는 최대 6주, 생산량을 50%로 줄인다면 2달 정도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테슬라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연간 2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회사였지만 배터리 없이는 단 한 대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CFO인 자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럽 쪽 공급업체들과 접촉해봤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독일의 바스프와 스웨덴의 노스볼트에 연락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애플에서 5년, 인텔에서 3년 동안 공급망 관리를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던 것입니다. 일본의 파나소닉에도 연락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도요타와의 장기 계약 때문에 추가 물량을 공급할 여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기술적으로도 중국 업체들보다 한 세대 뒤떨어진 제품이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알렉스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케이트, 혹시 아시아 쪽 다른 옵션도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그의 말뜻을 정확히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배터리 기술의 최첨단은 미국, 일본, 독일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중국도 인정했지만 그것도 가격 경쟁력 때문이지 기술력 때문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솔직히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테슬라의 생산 차질을 보도했고 주가는 하루가 다르게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불안해했고 고객들은 주문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저는 혼자 남아서 늦은 밤까지 대안을 찾아 헤맸습니다. 전 세계 배터리 업체들의 리스트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알렉스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직도 계시네요. 그가 손에 들고 온 것은 두꺼운 보고서였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제가 주말 동안 정리한 자료입니다. 보고서를 펼쳐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데이터들이 가득했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기술 특허 보유 현황, 주요 완성차 업체들과의 계약 실적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이 정확한 건가요? 저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알렉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두 공식 발표 자료와 업계 리포트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의 무지함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봤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진짜 기회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알렉스가 가져온 보고서에는 한국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했습니다. LG엔솔, 삼성 SDI, SK온. 이 이름들은 분명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배터리 분야에서
이렇게까지 큰 영향력을 갖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 저는 반사적으로 되물었습니다. 물론 LG나 삼성이라는 브랜드는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들이 배터리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애플과 인텔에서 쌓은 10여 년의 경험에서 배운 것은 핵심 기술은 대개 미국, 일본, 독일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때 저는 한국을 여전히 후발주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배터리는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전기차용 고성능 배터리 같은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알렉스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기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23%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시장 점유율이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숫자들이었습니다. LG엔솔은 GM, 포드, 현대차와 대형 계약을 맺고 있었고, 삼성 SDI는 BMW, 스텔란티스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SKO는 포드와 함께 미국 현지의 거대한 합작 공장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기술이 우수하다는 보장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알렉스는 다음 페이지를 넘겨 특허 보유 현황을 보여줬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 관련 특허에서 한국 기업들이 보유한 비중이 상당했습니다. 특히 NCM 3원계 배터리와 실리콘 음극재 기술에서는 선도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랫동안 굳어진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은 실리콘밸리에서 나오고 정밀한 제조업은 독일과 일본이 최고이며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은 그들을 따라가는 추격자일 뿐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테슬라의 기준은 매우 높았습니다. 에너지 밀도, 충전 속도, 수명, 안전성 모든 면에서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알렉스는 더 자세한 기술 분석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LG엔솔의 NCMA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킬로그램당 270W시를 넘어섰고 삼성 SDI의 차세대 배터리는 10분 충전으로 80%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확실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편에서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론상의 수치와 실제 양산 제품의 성능은 다를 수 있었고, 특히 테슬라 같은 까다로운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알렉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고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야 할지, 아니면 정중하게 둘러서 말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결국 저는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을 혁신의 선두주자보다는 빠른 추격자로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조업에서는 뛰어난 역량을 보여줬지만 원천 기술 개발에서는 아직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시각이 이해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도 초기에는 일본과 유럽의 기술을 도입하면서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지난 10여 년간 연구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습니다. LG화학만 해도 연간 매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입하고 있고 삼성 SDI는 미국과 유럽에 별도의 연구소까지 설립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진전된 상황이었습니다. BMW의 H나 포드의 F150, 라이트닝 같은 프리미엄 전기차들이 모두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런 정보를 몰랐을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주로 미국과 유럽 위주의 정보 채널에 의존해왔기 때문일 겁니다. 알렉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B2B 비즈니스에 집중하다 보니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인정받은 파트너들입니다. 저는 그때서야 제 자신의 편협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0여 년간 글로벌 기업들에서 일하면서도 결국 서구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글로벌 리더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알렉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 자료가 없었다면 저는 계속 좁은 시야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과연 이런 모험을 감행해도 될까?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파트너와 손잡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까? 만약 실패한다면 제 커리어는 물론이고 테슬라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안전한 길을 택할 것인가. 하지만 안전한 길이라는 것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결정을 미룰수록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뿐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일본 파나소닉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파나소닉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영업 담당 이사인 다나카 씨와의 통화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파나소닉은 도요타와의 장기 독점 공급 계약으로 인해 추가 물량을 공급할 여력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설령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현재 배터리 기술은 테슬라가 요구하는 성능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에너지 밀도는 킬로그램당 230와트시 수준으로 중국 업체들보다 한 세대 뒤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독일의 바스프는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유럽 최대 화학기업답게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조건들이 맞지 않았습니다. 납기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되고 가격은 중국산 대비 40% 이상 비쌌습니다. 게다가 성능마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스웨덴의 노스볼트에도 연락해봤지만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양산 체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미국 내 업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GM과 LG엔솔의 합작 회사는 이미 GM 차량 생산으로 풀가동 중이었고 포드와 SK온의 합작 법인 역시 여유가 없었습니다. 공급망 붕괴 위기는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테슬라의 한계를 지적하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주가는 일주일 만에 20%가 넘게 하락했고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신규 주문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기업 고객들이 대량 주문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의 표정도 어두워졌고 CFO는 현금 흐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생산량이 줄어들면 매출이 급감하고 연구개발 투자와 신규 공장 건설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 목요일, 저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일본의 소니에도 연락해봤지만 그들은 아직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뒤져도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절망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일론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정말 없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확신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간절함과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알렉스의 한국 보고서가 머리에 떠올랐지만 아직도 확신을 갖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시간도 선택할 수 있는 여유도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검토하지 못한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됐습니다. 한국 업체들 말입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제 커리어가 이 순간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공하면 테슬라를 구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일론이 되물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CFO 자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CTO 드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LG엔솔, 삼성 SDI, SK온 같은 업체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크는 한국 기업들이 정말 테슬라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저는 알렉스가 준비해준 자료를 펼쳤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23%에 달한다는 데이터였습니다. LG엔솔의 NCMA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킬로그램당 270Wc를 넘어섰고, 삼성 SDI는 10분 충전으로 80%까지 가능한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납기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미국 현지에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LG엔솔은 오하이오에, 삼성 SDI는 조지아에, SKO는 포드와 함께 켄터키와 테네시의 공장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GM, 포드, BMW 같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대규모 계약을 맺고 있어 검증된 파트너들이었습니다. 가격은 중국산 대비 10% 정도 높지만 독일이나 일본 대비로는 30% 이상 저렴했습니다. 품질과 가격의 균형점에서 최적의 선택이라고 판단됐습니다. 일론이 확인을 요청했고, 저는 모든 자료가 공식 발표와 업계 리포트를 바탕으로 검증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알렉스는 이들의 R&D, 투자 규모를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LG화학은 연매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일론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최대한 빨리 확인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먼저 각 회사의 글로벌 영업 책임자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한 후 가장 유망한 업체의 현지 공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은 서류상 검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실제 생산 시설을 보고 품질 관리 시스템을 확인하고 담당자들과 직접 만나봐야 했습니다. 일론도 테슬라의 미래가 걸린 결정인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동의했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시차상 우리 오후가 한국의 오전이므로 내일 오후에 첫 화상회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알렉스는 이미 LG엔솔과 삼성 SDI의 글로벌 영업팀 연락처를 확보해놨다고 했습니다. 자크가 만약 이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할지 우려를 표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입니다. 일론이 가장 확률이 높은 업체를 물어봤습니다. 현재 자료로만 판단하면 LG엔솔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GM과 대규모 계약을 맺고 있고 오하이오 공장의 생산 능력도 충분했습니다. 삼성 SDI는 차세대 기술에서 앞서 있지만 현재 생산 능력이 LG만큼은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일론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회사 모두 접촉해서 경쟁을 통해 더 좋은 조건을 이끌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알렉스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 업체들과의 첫 접촉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첫인상에서 실망을 주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도 한국 기업들에 대한 자료를 계속 검토했습니다. 내일의 화상회의가 테슬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커리어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화상회의는 예상보다 훨씬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LG엔솔과 삼성 SDI 모두 월 50만 개 이상의 배터리 셀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화상회의만으로는 실제 생산 능력과 품질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론에게 현지 공장 방문을 제안했고 그는 즉시 승인했습니다. 가장 확률이 높아 보이는 LG엔솔의 오하이오 공장을 먼저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알렉스와 함께 오하이오주 홀랜드에 도착했습니다. 공장 규모부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축구장 50개를 합친 크기의 거대한 건물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공장 책임자 이혜진 상무가 저희를 맞았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자신감에 가득 찬 눈빛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연간 60기가와트시 규모의 세계 최대급 배터리 공장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 놀라게 한 것은 생산 라인 자체였습니다. 완전히 자동화된 로봇들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배터리 셀을 제조하고 있었습니다. 클린룸 수준의 깨끗한 환경에서 독일이나 일본 공장 수준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품질 관리 시스템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배터리 셀은 X선 검사, 정기적 특성 측정,
온도 테스트 등 수십 번의 검사를 거쳤습니다. 실시간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무가 자신있게 설명했습니다. 니켈 90% NCMA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리터당 700와트시 이상이고 불량률은 0.01% 이하라고 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수치였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밀도와 반도체급 품질이었습니다. 실제 테스트 데이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10분 충전으로 80%까지 충전이 가능했고 배터리 수명은 80만 킬로미터 주행까지 성능 저하가 거의 없었습니다. 안전성 테스트에서도 모든 조건에서 폭발이나 화재 없이 안전성을 입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납기 문제도 해결 가능했습니다. 현재 GM과의 계약량을 고려해도 테슬라를 위한 추가 생산 라인을 2달 내에 구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초기 월 30만 개부터 시작해서 석 달 후에는 월 50만 개까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연구개발센터도 방문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리튬 메탈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본사와 미국, 유럽의 연구소들이 실시간으로 협력하는 글로벌 R&D 네트워크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직원들의 자세였습니다. 한국인, 미국인, 유럽인이 함께 일하며 모두가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단순히 배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모빌리티를 창조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말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글로벌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공급업체가 아닌 테슬라와 함께 전기차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기술력, 생산 능력, 품질 관리, 납기 대응 능력 모든 면에서 LG엔솔은 테슬라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테슬라의 해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긴급 경영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하이오에서 본 것들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일론 머스크 CEO를 비롯해 CFO 자크, CTO 두루, 그리고 주요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먼저 LG엔솔 공장에서 촬영한 영상부터 보여줬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자동화된 생산 라인, 클린룸 수준의 제조 환경, 실시간 품질 관리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화면에 생생하게 나타났습니다. 드루가 인상적이라며 우리 기준을 충족할 것 같다고 반응했습니다. 저는 기술 사양부터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니켈 90% NCMA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700와트시, 불량률 0.01%, 10분 충전으로 80% 달성 가능한 고속 충전 성능까지 모든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자크가 물량과 가격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LG엔솔은 2달 내에 테슬라 전용 생산 라인 구축이 가능하며 초기 월 30만 개부터 시작해서 석 달 후에는 월 50만 개까지 공급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가격은 중국산 대비 8% 높지만 현지 생산으로 인한 물류비 절약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일론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로 한국 기업들이 답이라고 확신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확신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직접 확인한 결과 그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자크가 새로운 파트너와 일하는 리스크를 우려했지만 저는 현재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드루가 배터리 호환성을 문의했고 저는 LG엔솔의 배터리 셀이 우리 시스템과 완벽하게 호환된다고 답했습니다. 일론이 그들의 장기적 비전을 물어봤습니다. 저는 LG엔솔의 연구개발 센터에서 본 차세대 기술 개발 현황과 글로벌 R&D 네트워크를 설명했습니다. 일론은 그들이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라 기술 혁신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크가 마지막으로 결정이 잘못될 경우의 우려를 표했습니다. 저는 완벽한 선택은 없지만 직접 확인한 결과 그들의 모든 역량이 우리 기준을 충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테슬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를 내려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론이 마침내 케이트의 판단을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삼성 SDI도 함께 검토해서 한 업체에만 의존하는 리스크를 분산하고 소량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물량을 늘려가는 단계적 접근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드루는 우리 기술팀을 파견해서 품질 관리 과정을 직접 모니터링하자고 제안했고, 자크는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든 제안에 동의하며 이미 준비된 계약 초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론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테슬라의 미래가 이 결정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홀로 남아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드디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손잡는다는 것,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테슬라에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경영진의 승인을 받은 후 저는 즉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LG엔솔과 삼성 SDI 양쪽 모두와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경쟁을 통해 더 좋은 조건을 이끌어내려는 전략이었습니다. LG엔솔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월 50만 개 공급 계약에 적극적으로 응했고 가격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초기 3개월은 월 30만 개로 시작해서 이후 월 50만 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개당 $80로 중국산 대비 약 7% 높은 수준이었지만 충분히 납득할 만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품질 보증이었습니다. LG엔솔은 불량률 0.01% 이하를 보장했고 테슬라 기술진이 상주하면서 품질 관리를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삼성 SDI는 다른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생산량은 작지만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서의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결국 두 회사 모두와 계약했습니다. LG엔솔과는 월 50만 개의 대량 공급 계약을, 삼성 SDI와는 월 20만 개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 공동 개발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후 불과 이틀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LG엔솔에서 첫 번째 테슬라용 배터리 생산이 시작된 것입니다. 약속했던 두 탈납기를 6주나 앞당긴 것이었습니다. 테슬라와의 파트너십을 위해 기존 계획을 조정해서 생산을 가속화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배치 테스트 결과는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에너지 밀도, 충전 속도, 안전성 모든 면에서 중국산을 능가했습니다. 불량률은 0.005%로 약속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테슬라 생산 라인이 즉시 정상화됐습니다. 중단됐던 모델 Y 생산이 재개됐고 언론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혁신적 대응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주가는 파트너십 발표 직후 15% 급등했습니다. 고객들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들의 충전 속도가 빨라졌고 배터리 수명도 연장됐습니다. 고객 만족도에서 배터리 성능 평가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6개월 후 테슬라의 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생산 차질 우려와 달리 더 나은 품질의 배터리로 경쟁력이 강화됐습니다. 한국 파트너들은 지속적인 혁신 노력을 보여주며 진정한 기술 파트너 역할을 다했습니다.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드, GM, 폭스바겐까지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글로벌 배터리 허브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일론으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글로벌 파트너십 담당 부사장으로 승진 제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값진 것은 편견을 극복한 경험이었습니다.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이란 모든 가능성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배터리 콘퍼런스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천여 명의 업계 전문가들이 제 발표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발표 제목은 편견을 버린 선택 테슬라가 한국에서 찾은 미래였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고백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제 자신의 편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 기업들을 후발주자로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혁신은 실리콘밸리에서
정밀 제조는 독일과 일본에서 나온다고 믿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제 눈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배터리는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지난 6개월간의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성능이 중국산 대비 15% 향상됐고 불량률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고객 만족도는 92%를 기록했고 이는 테슬라 역사상 최고 수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혁신 속도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LG 엔솔과 삼성 SDI는 지난 6개월 동안 3차례나 배터리 성능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단순한 공급업체가 아니라 진정한 혁신 파트너입니다. 청중석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 독일 자동차 업체 임원이 물었습니다. 정말로 한국 기업들이 유럽이나 일본 기업들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우수함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기술 혁신 속도, 대응력, 파트너십 의지라면 한국 기업들이 앞서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업체 대표가 한국 기업들의 장기적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로 답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납기 준수율 99.8%, 품질 클레임 0건. 이것이 신뢰성의 증거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완성차 업체 임원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포드, 볼보, 스텔란티스 모두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방안을 문의했습니다. 테슬라의 성공 사례가 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저녁 리셉션에서 LG 엔솔의 이혜진 상무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케이트님 덕분에 저희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테슬라와의 파트너십이 저희를 더 나은 회사로 만들어줬습니다.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상호 성장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삼성 SDI 연구소장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그는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년에는 10분 충전으로 500km 주행이 가능한 배터리를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테슬라가 첫 번째 적용 고객이 될 겁니다. 정말 놀라운 발전이었습니다. 불과 1년 전 위기 상황에서 시작된 파트너십이 이제는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협력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제 편견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알렉스의 제안을 무시했다면, 만약 오하이오 공장을 직접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일론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케이트, 어제 발표 영상을 봤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네요. 당신이 테슬라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는 다각화된 공급망을 갖게 됐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진정한 기술 혁신 파트너를 찾았다는 점입니다. 저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경험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귀국 비행기에서 저는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위기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더 이상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진정으로 글로벌한 시각을 갖춘 리더가 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편견을 버리고 기술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위기 속에서 얻은 가장 큰 배움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케이트 워커라는 이름을 걸고 열린 시선으로 기술의 가능성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것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이 경험이 제게 준 가장 값진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이제 더욱 강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전기차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점에는 편견을 버린 하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